strangest feeling to know what to believe in. Cause every time you touch me, I can't control my body. 21번째 시간으로 단열재, 인슐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에서 사용하는 단열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단열재는 그 특성과 용도에 따라 선택됩니다. 단열재는 주로 열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 몇 가지 주요 단열재의 종류와 그 특성을 소개합니다. 단열재의 종류에는 첫째로 글라스울, 파이버글라스울 단열재, 둘째로 라굴 단열재, 셋째로 EPS, 익스펜디드 폴리스티렌 단열재, 넷째로 XPS, 익스트루디드 폴리스티렌 단열재, 다섯째로 경질 우레탄 폼 단열재, 여섯째로 연질 수성폼, 일곱째로 셀룰로스 단열재 등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열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라스울 단열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리 섬유 단열재라고도 하며 폐유리를 고온에서 녹인 후 섬유처럼 뽑아내어 만든 단열재로 불연성이며 다양한 건축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하여 목조주택의 단열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 첫째로 불연성을 들 수 있습니다. 글라스울은 불연 단열재로 분류되며 고온에서 녹지만 자체 발화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높은 재료로 평가받습니다. 둘째로 목조주택에 적합한 단열재입니다. 섬유 형태의 구조가 목조 시공에 적합하기 때문에 주로 목구조나 경량철골 등 건식 구조에 많이 사용됩니다. 탄성이 있어 벽체 사이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수한 단열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열전도율이 낮아 우수한 단열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단점으로 첫째로 인체 유해 논란이 있습니다. 맨손으로 만지면 따가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인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시공 시 피부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로 고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글라스울의 상태 유지 온도는 약 350도로 대부분의 화재 시 이 온도를 넘어서면 녹아내리고 화재 억제 능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습기에 의한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밀도 글라스울로 시공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습기가 침투하면 단열재가 젖어 무거워져 아래로 처질 수 있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도 복원되지 않아 단열의 결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로 무게에 의한 가라앉음 현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열재가 내려앉아서 윗부분에는 빈 공간이 생겨 단열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라굴 단열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연 광석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되는 불연성 단열 소재입니다. 고온에서 광석을 용융한 후 섬유화하여 만들어지며 우수한 단열 성능과 함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단열은 물론 소음 방지와 화재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장점으로 첫째는 불연성입니다. 라굴 단열재는 섭씨 10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불연 단열재로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로 우수한 단열 성능입니다. 규산계 광석을 고온에서 용융하여 섬유화한 뒤 성형하여 만들어지므로 우수한 단열 성능을 자랑합니다. 셋째로 환경 친화적입니다. 천연 자원인 돌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넷째로 소음 방지에 탁월합니다. 건축물의 벽, 천장, 지붕 등에 사용되어 효과적인 소음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섯째로 화재에서 안전성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불연성 소재로서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단점으로는 첫째로 가격이 비쌉니다. 다른 단열재에 비해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특히 고품질의 라굴 단열재를 선택할 경우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공성이 나쁩니다. 비교적 무겁고 설치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가 공기 중으로 날릴 수 있어 시공 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로 수분을 흡수합니다.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며 이는 단열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PS 단열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PS, 익스펜디드 폴리스티렌 단열재는 발포 폴리스티렌을 사용하여 만든 단열재로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볍고 단열 성능이 우수하며
비용 효율적인 재료로 다양한 건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장점으로 첫째는 경량성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물에 추가적인 무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단열 효과를 제공합니다. 둘째로 우수한 단열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열전도율이 낮아 내외부의 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로 수분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수분 흡수율이 낮아 습기에 강합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단열 성능이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넷째로 건축 외벽 단열에 적합합니다. 건축물의 외벽에 널리 사용되어 외부로부터의 열 손실을 줄이고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점으로 첫째는 화재의 위험성입니다. 화재 시 유독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불에 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소재로 환경에 장기간 남아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낮아 환경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내구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적 충격에 약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시공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공 시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며 잘못된 시공은 단열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화학물질과의 반응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XPS 단열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PS는 압출 폴리스티렌, 익스트루디드 폴리스티렌 폼의 약자로 특정 회사의 상표 제품인 아이소핑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료를 녹여 연속으로 압축, 발포시켜 만든 제품으로 우수한 단열 성능과 함께 다양한 건축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장점으로 첫째는 열전도율 변화가 적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열전도율의 변화가 매우 적으며 이는 XPS 단열재의 안정적인 단열 성능을 보장합니다. 둘째로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흡수율이 매우 낮아 직접 물에 닿는 부위에 사용하여도 단열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층 외벽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셋째로 높은 단열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밀도의 비드법으로 생산된 단열재보다 단열 성능이 높아 벽체 두께를 줄이거나 동일한 두께로 더 높은 단열을 원하는 경우에 선호됩니다. 단점으로 첫째는 수명과 성능 저하를 들 수가 있습니다. XPS 단열재의 수명은 대략 15년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이후에는 단열 성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수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환경적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소재로 환경에 장기간 남아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낮아 환경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화재 위험성에 취약합니다. 불에 약한 소재로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불이 붙으면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석고보드 같은 재료로 덮어줘야 합니다. 넷째로 비용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다른 단열재에 비해 가격이 비쌉니다. 우수한 단열 성능과 습기 저항성, 강도를 제공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건축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시공 시 주의해야 합니다. 시공 시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며 잘못된 시공은 단열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경질 우레탄 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질 우레탄 폼 단열재는 클로즈드 셀 스프레이 폼 인슐레이션으로서 우수한 단열 성능과 함께 다양한 부가적인 장점을 가진 단열 소재입니다. 특히 PIR, 폴리아이소시아뉴레이트와 같은 개선된 형태는 기존 PUR, 폴리우레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난연성, 내열성, 저연성 등이 개선되어 더욱 친환경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 첫째는 우수한 단열 성능입니다. 경질 우레탄 폼은 유무기 단열재 중 가장 우수한 단열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난방 및 냉방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로 난연성 및 내열성입니다. 개선된 PIR을 사용하는 경질 우레탄 폼 단열재는 자기 소화성과 내열성, 저연성 등이 개선되어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높습니다. 셋째로 물리화학적 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고효율 난연성과 함께 물리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단열 성능을 유지합니다. 단점으로 첫째는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발생합니다. 경질 우레탄 폼은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에서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둘째는 가연성입니다. 우레탄 폼 단열재는 가연성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일부 PIR을 사용하는 난연성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불에 약한 것은 분명하며 이로 인한 유독가스 배출도 문제가 됩니다. 셋째로 냄새가 심합니다. 시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유해한 냄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유해한 해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유해한 벌레가 접근하여 번식 장소로 이용할 수 있어 해충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겨울철 시공이 어렵습니다. 영하 날씨에서도 시공은 가능하지만 양생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시공이 쉽지 않습니다. 연질 수성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질 수성폼은 오픈셀 스프레이 폼 인슐레이션으로서 환경 친화적이며 우수한 단열 성능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단열 소재입니다. 폴리우레탄의 일종으로 오픈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낮은 밀도를 자랑합니다. 장점으로 첫째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수성 기반의 소재로 제조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둘째로 완벽한 단열이 가능합니다. 우수한 단열 성능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난방비 절감에 기여합니다. 셋째로 탁월한 내구성을 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단열 성능을 유지하며 변형이나 손상에 강합니다. 넷째로 뛰어난 경제성을 들 수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낮아 경제적입니다. 다섯째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줍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난방비 절감에 기여하여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단점으로 첫째는 통기성과 습기 배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목조주택에서는 통기성과 습기 배출이 중요합니다. 구조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공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질 수성폼의 시공과 관리는 정확한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 만들거나 잘못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난연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연질 수성폼은 난연 3급이라고 주장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셀룰로스 단열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룰로스 단열재는 재활용 종이의 붕산과 같은 활성제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친환경적인 단열 소재입니다. 목재로부터 만들어진 종이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우수한 단열성과 흡음성을 자랑합니다. 장점으로 첫째는 친환경성입니다. 재활용 종이를 주원료로 사용하며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둘째로 우수한 단열 성능입니다. 열전도율이 0.04 와트 퍼 메타스퀘어 켈빈으로 충진형 제품 중에서 뛰어난 단열 성능을 제공합니다. 셋째로 흡음성이 높습니다. 셀룰로스 단열재는 흡음성이 우수하여 소음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넷째로 난연성이 우수합니다. 난연성 제품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점으로 첫째는 습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습기를 흡수하기 쉬워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셀룰로스 단열재의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냄새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셀룰로스 단열재를 제조할 때 사용한 붕산염 때문에 습기를 흡수하면 쾌쾌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셋째로 곰팡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습기를 흡수할 경우 곰팡이 성장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시공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공을 할 때 단열재가 주위로 많이 날립니다. 단열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건물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물 특성에 맞는 단열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단열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내구성, 불연성, 방충성 등 장기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경제성 예산 내에서 최적의 단열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열재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조사 지침을 준수하여 각 단열재의 특성에 맞는 시공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적절한 단열재와 시공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단열재 취급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주택이 100년 수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열에 대한 성능은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열재는 시간이 지나면 수축함으로 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류별로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 바랍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100년 사용이 가능한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